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점포의 매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매점의 어떤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익하고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이익이 중요하다, 매출이 중요하다, 어느 것 중요하지 않는 거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매출을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이익의 원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매출에 대해서 점포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의 목표는 얼마나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는가를 보는 거, 그 다음에 매출이 늘어나는 상품군을 통해서 또 매출을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무엇인지를 첫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진짜 유통왕자는 누구냐, 이건 무슨 얘기,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든지 큰 기업이든지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에서 꼬마들이 내가 너를 이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보다 싸움을 잘한다, 뭐 이런 것처럼 롯데와 신세계도 이제 거의 우리나라의 유통을 대표하는 두 기업인데, 항상 자기가 어떤 면에서 1등이다, 매출의 부분에서 내가 1등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출액이 이제 물론 전체적인 외형은 롯데가 우수하지만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신세계가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우위다.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싸운다. 그렇게 이제 싸우고 경쟁하고 그런 부분은 이제 여기와 관계돼. 승자는 혼자라는 거지.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2등이 되면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세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1등은 더더욱 번창하고 2등은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1등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1등만 기억하고 그러는 이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서로 1등 하려고 한다. 어찌됐든 롯데와 신세계가 유통업계 두 강자로서 어떤 경쟁,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많은 경쟁을 통해서 상호 경쟁도 하고 발전을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 그런 소매점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매출이라고 하는 건 이제 편의점이라는 데 가서 우리가 상품을 사면 현금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객에게 판매되는 현금 자산의 총액이 매출액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면은 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래를 수익거래라고 하며 이러한 수익거래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입되는 현금 또는 순자산의 현금 등가액을 매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객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유입되는 현금 혹은 자산을 매출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편의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지불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부대 서비스를 실시한다든지, 또 그 마트에서 광고를 한다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현금을 또 창출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합해서 다 매출이라고 한다. 어찌됐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입되는 현금과 또 순자산은 현금 등가액이라고 하면 현금이 될 수도 있고 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예상 매출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등가액을 매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가 한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총 매출액에는 상품과 제품 매출액과 서비스 제공에 의한 영업수익 외에도 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과 인가공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점포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얻는 현금 수입 이외에도 부대시설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산물 같은 걸 인가공해서 판매한 수입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에 정육점에서 고기 같은 거를 손질하다 보면 부산물이 나온다. 근데 그 부산물을 폐자재로 버릴 수도 있지만 기름을 쓴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고기 기름 이게 대단위로 많이 나오면 기름을 그러니까 고기 기름이 필요한 업체 그걸 가공해서 비누를 한다든지 또 제3의 원료로 쓰는 데서 사가기도 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마트에서는 매출액이 고객한테 판매하는 매출액 이외에도 그 부가적인 부대 서비스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수입액을 매출액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매출액과 점포 구성 요소를 보면 매출액은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매출액은 관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매출액을 파악하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매출액은 고객과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고객 객수 고객의 숫자와 그 고객이 일으킨 금액 그거를 플러스하면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수 고객이 우리 소매점에서 매출액이 하루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고 100만 원이면 고객이 10명이 와서 10만 원씩 사가지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원 산 사람, 만 원 산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합을 통해서 어찌됐든 100만 원. 그래서 객수와 객단가의 합이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그거를 고객 수를 한번 보면은 고객을 우리가 좀 더 세분해서 한번 보면 4점 고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매한 사람이 이제 구매 곡수가 되죠. 그죠? 4점 객수는 통행한 사람과 실제로 내점한 사람을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구분해 보면 구매 단가와 구매 품목은 어떤 10,000원짜리를 2개 샀으면 2만 원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구매 단가와 구매 점수, 상품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에서 매출액은 고객이 일으킨 단가, 고객이 얼마치를 샀는지 그거의 합이 매출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매출액인 점포의 경영 성적을 대표한다. 그렇죠? A마트하고 B마트하고 어느 점포가 잘 되느냐는 물론 이익을 세분해서 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규모라면 A마트가 매출액이 많은지 B마트가 매출액이 많은지에 따라서 A마트가 매출이 많으면 A마트가 경영성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 성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매출액의 구성 요소는 판매 가격과 수량으로 한다. 두 요소 중감에 따라서 매출액이 변물. 판매 가격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는 거죠. 같은 수량을 팔아도 판매 가격이 낮으면 매출이 좀 더 줄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낮으면 수량이 또 판매 수량이 늘어나면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점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이익을 확보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는 곧 이익 확보로 연결되고 이것은 역시 점포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할 수 있는 그 경영의 이익 잉여금으로 쌓이는 어떤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점포의 매출은 이익으로 연결되고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게 이익 잉여금이
배당이라든지 이렇게 남는 돈이 이익 경험으로 돼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자본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출액은 점포의 경영 선정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걸 많이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점포 관리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까 객수와 객단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출액을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출액을 매출원가와 이익으로 산출해 볼 수 있잖아요.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매출원가라는 거와 매출 총이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어치 매출액이 있다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지야. 80만 원이다. 그럼 매출 원가가 8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20만 원 해서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 20만 원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부분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죠. 어찌됐든 뭐 산수 시간 같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우리가 생활하고 어떤 그 익숙해지는 것이 점포, 영업관리, 유통행 매장에서 영업관리자의 어떤 그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숫자 관리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바라보는 거. 그다음에 매출액을 또 객수와 객단가로 산출하는 거. 매출액을 고객수와 객단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쪽 부분에서 매출 원가를 어떻게 낮추느냐, 매출 이익을 얼마나 높이느냐 이런 각도에서 바라보겠지만 또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러면 객수를 어떻게 늘려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킬 건가, 아니면 객단가를 상승시켜서 매출액을 신장시킬 거냐, 이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파악하는 방법과 어떤 가중치에 따라서 매출액을 바라보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을 신장시키고 늘리는 방법도 또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또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점포 면적으로 매출액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매출액을 평당 매출액의 점포 면적이다. 우리가 100만 원을 판다 그러면 10평에서 100만 원 파면 평당 10만 원 파는 건데 50평에서 100만 원 판다 그러면 평당 20만 원을 파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평당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평당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진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평당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점포 면적을 100평인데 뭐 70평으로 줄여가지고도 똑같은 매출액만 나온다면 더 이익이니까 임대료를 줄이고 매출액은 동일하게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인적 효율로 또 바라보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매출액을 1인당 매출액 곱하기 4원수. 100만 원의 매출액을 이루는데 사람이 2명이서 일어나면 인당 50만 원 매출액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이 100만 원이 되면 인당 매출액은 100만 원이다. 그럼 이 점포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판을 일평균 매출액 1000만 원인 점포에서 종업원이 10명인데 100만 원씩 파는데 이거를 5명으로 줄이면 인당 매출액이 200명이 돼요. 물론 10명이 하던 일을 5명으로 줄인다는 거는 그 전에는 그러면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 어떻게 줄이지 않고 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런데 한 10%를 줄인다든지 10명이 하던 거를 9명이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이렇게 해서 동일한 매출액만 나오면 생산성을 10% 계산한 것가 된다. 그리고 매출액을 시간의 효율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1매출을 1시간당 매출액 곱하기 영업시간을 해서 이렇게 매출액을 벌어본다. 100만 원을 하는데 100만 원 하루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5시간, 10시간을 한다면 1시간당 10만 원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효율로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매출 관리에서 또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특히 소매점, 대면 판매를 하고 있는 소매점이 매출액이 무척 많이 줄어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물론 인터넷이 증가되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매출액이 지금 특히 코로나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막 역신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다. 매출이 이제 증가하는데 매출의 증가라는 것은 뭐냐?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증가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성적이 향상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매출이 증가된다. 이거는 매출액이 어떤 비교한 연도보다 증가된다. 기준 연도보다. 이거는 매출액이 기준 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증가됐으면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신장된 거예요. 전년도보다 나의 성적이 올랐다. 전년도보다 내 성적이 향상됐다. 이러한 개념처럼 매출 증가율은 성장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지표로서 기준연도 매출액에 대한 비교연도 매출액의 증가율을 말한다. 매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지표를 이용해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학기가 평점 평균이 B 학점이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평점 평균이 A 학점이다. 그러면 학점이 3, B였을 때 3점이었으면 A였으면 4점이면 이 평균 점수가 일정 개선된 거죠. 그런 것처럼 매출 증가율도 전년도에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올해 매출액이 얼마였다. 이거를 증가율을 100% 집어넣어 퍼센테이지로 하면은 그게 매출 증가율이 된다. 어찌됐든 재무 분석 항목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무 분석을 할 때 성장, 수익, 안정, 생산, 활동, 종합성인데 성장성이라는 이 개념을 보면 당해년도의 경영 규모 및 성과가 전년도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특히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이 성장성하고 관련이 있다.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매출액이 10% 성장했다. 회사가 10%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매출액이 증가는 점포 활성화의 어떤 원천인데 성장성을 보는 건데 매출액 증가율은 어떻게 공식을 하느냐. 금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으로 나눠가지고 곱하기 퍼센트를 하네. 금년도에 110만 원을 팔았는데 전년도에 100만 원을 팔았다. 그러면 10% 증가가 된 거죠. 증가율 하면. 그래서 매출액 증가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매출액 증가 원인. 매출액 증가 원인을 찾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로 나눠서 하겠죠. 매출액이 감소하는 원인과 이런 부분을 객수와 매출액을 객단가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한번 본다면 매출액이 감소하면 객수와 객단가 객수가 감소해서 매출액이 하락할 수도 있고 객단가가 내려가서 매출액이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객수가 감소하는 원인일 수가 있겠죠. 바로 옆에 경쟁점이 출점하면 우리 점포의 객수가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품 매입액이 타이밍이 좋지 않아 상품화기가 늦어진 경우에 봄 신상품을 한참 팔아야 되는데 다른 점포에는 다 들어왔는데 우리 점포는 늦게 들어왔다든지 한참 더운 여름에 7월달 6월달에 너무 더워졌는데 우리는 7월달에 더워질 줄 알고 에어컨을 7월 초에 들어오는 걸로 잡았는데 6월달 너무 더위가 시작돼가지고 타이밍이 좋잖아. 객수가 다른 점포로 갔다라는. 고객이 방문하기 어려운 점포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뭐 오타가 났네요. 객단가가 내려가는 원인은 우수한 판매사원이 퇴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수한 판매사원이 뭐 라면만 사러 온 사람한테 라면하고
라면, 비빔면하고 골뱅이를 같이 연관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우수한 판매사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냥 내비로 준다든지 사가는 대로 또 결품이 되더라도 진열도 보충 진열도 안 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객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고가 상품 상권 이의 경쟁점에게 고가품이 상권의 경쟁점에게 빼앗기는 경우, 고가로 비싼 상품을 사는 사람이 경쟁점에 가는 경우에 객단가가 낮아져요. 점포의 해유성이 나빠져 구매 점수가 뭐 하나나 세 개, 평균적으로 고객들이 3개 품목을 사야 되는데 동선이 해외 동선이 나빠서 고객들이 흐름이 나빠서 2개만 사가지고 매장을 빠져나간다. 이러면 매출액이 감소한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역시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번에 판매 활동에 참고로 삼아서 매출을 더더욱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어찌됐든 매출액의 증감 원인을 찾아내서 매출 활동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삼육식품의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걸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삼육두유는 그래도 상당히 독특한 상품이에요. 그 두유가 건강식품이면서 또 이제 식물성 단백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객들이 건강식품으로서 특화되어 있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킬 건가 또 채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떤 특정 여러분이 관심 있는 품목을 가지고 나 같으면 이 점포에 뭐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 점포에 컴퓨터를 나 같으면 이렇게 판매를 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시장과 신시장, 기존 제품, 신제품 이렇게 나눠서 뭐 기존 제품 가지고는 시장을 더 침투하는 신시장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하고 신제품을 다각화하고 이런 부분을 각각 세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기존 제품, 신제품, 또 기존 시장, 기존 고객, 또 새로운 고객 이런 각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와트 분석처럼 이게 4가지 영역으로 한번 구분해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할 때 홍보할 때 여러분의 매출액을 어떻게 신장할 건가? 뭐 개인과제 같은 거 할 때 홍보 방법으로서 내가 어떤 애완용품 샵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면 뭐 중계동에 애완용품 샵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기존 제품은 어떻게 하고 신제품은 어떻게 하고 신시장에 있어서 기존 제품은 어떻게 하고 신제품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기입함으로써 과제를 충실하게 할 수도 있겠죠. 매출 목표를 얼마로 정하는 것이 그러면 바람직스러운가. 사실 매출액도 소매점에서 목표를 정해갖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점을 따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막연하게 내가 A학점을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지난 학기에 B학점을 맞았기 때문에 평균에 B 플러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처럼 매출 목표를 정해서 지난 분기에는 매출액이 우리 회사는 8천억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1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출 목표를 정하는데 매출 목표를 막연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포의 매출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목표 매출액은 전년도 내가 받은 학점에서 얼마 정도 신장할 거냐 이런 것처럼
전년도 매출액에서 내가 몇 %, 10%만 신장할 건지, 아니면 환경이 좋아해서 15% 신장할 것인지. 요즘은 우리 회사는 인터넷을 온라인 마케팅을 주로 하는데 요즘 시장 여건이 좋아서 우리 회사는 20% 신장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달라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점포의 매출 목표를 달라는 것은 기본이 전년도 매출액을 기본으로 해서 매출 목표, 금년도 목표 신장률을 정해서 목표 매출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근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남이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신규 점포회 같은 경우는 경쟁점 동일 규모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 또 자점, 우리 회사의 동일 사이즈 점포, 동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을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겠죠.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이거는 또 어떻게 보는 거냐. 어찌됐든 매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는 이제 분기별, 반기별, 연간별로 점검을 하고, 그걸 가지고 잘했다 그러면 칭찬도 안 주고 못했다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목표를 또 재설정하고, 이러한 기본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출 목표를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목표 달성률을 뭐 월간으로 월간 목표가 있으면 월간 목표, 분기면 분간 목표, 연간 반년이면 반기 목표, 이런 것처럼 반기 실제 기간별 목표액에 실제 매출액을 매출 목표로 나누면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목표 달성률이 되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어떤 기본이 되는 게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신장했는지. 세 번째, 다른 사람하고 동업계 비교할 대상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듯이 매출 목표 어떤 점포의 매출 목표에 대해서 얼마나 달성이 됐는지, 이거가 아주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별로 매출 목표 달성을 보는 것이죠. 1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해서 매출 목표액에 똑같이 뭐 이게 1,000만 원씩이다 그러면 실제 매출이 1,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달 1월 달 달성률은 110%고, 2월 달에 80만 원이다면 달성률이 80%고, 6월 달에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달성률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월간 단위로 매출 목표액을 설정해서 실제 매출액과 달성률을 해서 평가를 한다. 달성한 달, 그다음에 부진한 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어떤 발전이라든지 개선의 지표로 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매출이 늘어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하이마트가 고속 신장을 한다는데, 이 부분이 특히 올해 같은 게 코로나 사태로 컴퓨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이라고 컴퓨터를 새 거로 장만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듯이 컴퓨터 이렇게 부분이 많이 나가서 올해 하이마트 되게 매출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품 부분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매점에서는 취급 상품이 많은 경우에 상품을 일괄하게 관리를 없으므로 관리 분야를 의류 부분, 잡화 부분, 정육, 생선, 첨가, 일반 식품, 비식품 이렇게 분류별로 상품을 분류별로 해서 부분별 책임자에게 책임 관리하에 상품 관리, 이익 관리, 자극 관리 등을 행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상품 부분별 관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매출 관리는 도움이 되겠죠. 한 사람 개별적인 담당자가 없이 통으로 어떤 점포 매출액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떤 점포 매출액이 종업원이 10명 있으면 10명이 10명한테 A라는 직원은 신선식품, B라는 직원은 공산품, C라는 직원은 의류품, D라는 직원은 그 가공식품, 이런 걸 관리해서
책임지고 목표 달성을 하게 만든다. 이런 부분이 상품 분별 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유통업계에서 그 실제로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여자들 점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통업계에서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에 취직하면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주력 상품이 고객이 어필하고 있는지, 응? 주력 상품 부문별 매출 구성비, 부문별 매출액 전체 부문 매출액을 가지고 곱하기 100으로 해서 부문별 구성한다. 실제로 100%라고 그러면 A 부분, B 부분, C 부분, D 부분, 뭐 의류, 식품, 자파. 평균 200만 원 파는데 의류 부분은 350만 원, 자파는 210만 원. 총 매출 구성비가 전체를 100이라고 그럴 때 A 부분이 35%, B 부분이 25%.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5% 나오는 A 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점 관리할 때 1학점짜리를 관리하는 것보다 3학점짜리를 C 맞았던 3학점짜리를 A로 하는 것이 전체 평균을 팍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도 매출 구성비가 많은 거를 매출액을 늘리면 전체 매출액이 올려가는데 효율적이 되죠. 그래서 A 부분이 주력 상품이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출 관리를 잘하는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을 말하자면 백화점도 그래서 상품 구분별로 의류, 식품, 응? 상품 구분별로 매출 구성비를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항상 이렇다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서 의류가 매출액이 5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의 주력 상품은 의류고 음식료, 신변 자파를 합해야 90%가 되기 때문에 의류가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백화점의 의류 바이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호되고 가려고 하고 종사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주력 업종, 주력 부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백화점 매출 관리하는 것도 역시 구성비가 높은 의류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출 관리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화점 상품 구성비가 이렇게 의류를 도표로 본 거고요. 그래서 주력 상품을 고객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의류 부분을 어떻게 통행객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가. 주력 상품은 출입구부터 진열한다든지 주력 상품의 매장 면적을 집중하고 면적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객 매출액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